요즘 한국 기술 분야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략을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활용해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수십조 원짜리 신약,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까지 이 세 가지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믿겨지세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전략, 바로 플레이북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플레이북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핵심 전략을 우리는 플랫폼 플레이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멋진 제품 하나를 잘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 한 대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종류의 자동차든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공장, 그 자체를 짓는 전략인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는요, 지금 두 개의 핵심 엔진, 바로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와 생물학의 세계, 이 두 개의 축이 새로운 혁신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기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풀어버리는 재사용 가능한 핵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제대로 만들어두면 그 위에서 수많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기반 기술인 셈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AI와 바이오에서 일어나는 플랫폼 혁명이 얼마나 똑 닮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왼쪽에 네이버를 보세요. 글자, 이미지, 소리를 한 번에 이해하는 AI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병목을 풀었죠. 오른쪽 바이오 기업들은 어때요?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게 만들거나 병원에서 맞던 정맥 주사를 집에서 맞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로 약물 전달이라는 아주 큰 병목을 해결했어요.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열었다는 그 전략적 DNA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별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 전략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한 해 동안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신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기술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일 제품 판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공이죠. 네이버의 접근법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큰 AI 모델을 만드냐 이런 경쟁에서 한 발 벗어났어요. 대신 한국의 복잡한 골목길 데이터나 우리 생활 맥락 같은 다른 곳에는 없는 차별화된 현실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결국 이런 고유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똑똑한 AI 비서, 즉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추상적인 코드와 분자의 세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로봇이나 서류 작업 같은 일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정부에 쌓여있는 수많은 기록물들 중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가리는 작업,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가오나이의 AI 플랫폼은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문서의 맥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알아서 가려주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했던 복잡한 판단을 이제는 AI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135kg.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네이버가 만든 자율주행 로봇 룽고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최대 무게입니다. 네, 단순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룽고의 임무는 바로 라스트 마일, 우리 집 문 앞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로봇이 혼자 똑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버의 아주 정밀한 지도 데이터와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로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기술들 뒤에는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스쿨넷 같은 통신 인프라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안정적인 인터넷을 공급하는 이 기반이 없다면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같은 혁신은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런 엄청난 기술적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새로운 플랫폼은요, 단순히 기술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과 직업에 대한 규칙 그 자체를 아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신입 IT 개발자 채용 공고가 불과 1년 만에 43%나 줄었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생성형 AI가 과거에 신입사원들이 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딩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업들은 AI를 그냥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신입사원에게는 AI를 마치 동료처럼 부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스타트업 세계의 규칙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핵심을 찌르는데요.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당장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런웨이, 즉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AI 스타트업들은 현금 확보가 더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요, AI를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GPU 비용, 또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높은 연봉,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는 운영비까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인 셈이죠. 현금이 없으면 그냥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술이라는 게임의 판이 이렇게 바뀌면 정부 역시 새로운 규칙, 즉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기존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부의 IT 사업은요, 한번 계약을 맺으면 내용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아주 경직되어 있었죠. 그런데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아니 몇 시간 단위로 발전하잖아요? 결국 이런 낡은 구조 때문에 수많은 AI 프로젝트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아예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까지 AX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 계획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국가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같은 전문가 그룹이 사업 방향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예산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정부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AI와 바이오에서 시작해서 로봇,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정부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플랫폼은 분명 엄청난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 강력한 플랫폼을 만드는 소수는 과연 누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뒤처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가 될 것입니다.